프랑스 중세 카페 집계의 위대한 군주들. 프랑스의 카페 왕조는 위그 카페가 987년 즉위한 이래 필리프 4세의 세 아들들이 남자 후손을 낳지 못하여 1328년 샤를 4세가 사망함으로 막을 내립니다. 카페 집계의 군주는 총 15명이 있었는데 그중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는 3명의 군주는 필리프 2세와 그의 손자인 루이 9세, 또한 루이 9세의 손자인 필리프 4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부터 시작하여 3회에 걸쳐 카페 집계의 위대한 군주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페 왕조의 7대 왕인 필리프 2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프 2세는 1165년에 루이 7세와 두 번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179년 아버지의 공동왕으로 취임하고 이듬해 루이 7세의 죽음으로 15세의 나이에 단독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1190년까지는 앞에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프랑크인의 왕으로 불렸고 1190년 이후부터는 프랑스인의 왕으로 불리면서 1223년까지 43년간 국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잉글랜드에는 헨리 2세 1133년부터 1189년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헨리 2세는 루이 7세의 전처인 아키텐의 엘레오노르, 즉 엘레오노르 다키텐과 1152년에 결혼하여 1154년에 왕이 되었으며 청년왕 헨리 1155년 출생, 리처드 1세 1157년 출생, 조프루아 2세 1158년 출생, 그리고 존 1166년 출생 등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잉글랜드 내부에서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1170년 6월 청년왕 헨리는 1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헨리 2세에 의해 공동 국왕으로 선포되면서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왕이지 실제 통치권이나 재정권은 없는 공동왕이었기에 청년왕 헨리는 불만이 쌓였고 급기야 1173년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름만 왕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정말 참을 수가 없어. 헨리 2세는 네 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려 했지만 그 과정이 매우 변덕스러웠습니다. 헨리 2세는 막내 존을 유독 아꼈습니다. 이미 다른 형제들에게 배분된 영토 중 일부를 떼어 존에게 주려 하자 기존에 그 땅을 약속받았던 형들이 폭발했습니다. 차남 리처드는 자신이 물려받을 아키텐 영지를 아버지가 존에게 넘기려 한다고 의심하며 평생 아버지를 불신했습니다. 왕세자 헨리가 1173년 반란을 일으키자 평소 헨리 2세의 여성 편력에 앙심을 품고 있었고 강권적인 통치에 질려있던 왕비 엘레오노르가 리처드를 충동질하여 왕위 찬탈을 부추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왕이 되어야 나의 분이 풀리겠어.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이 가족의 균열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리처드나 조프루와 같은 아들들을 파리로 초대해 호화로운 잔치를 열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 군사를 일으켜라. 제프리, 즉 조프루아는 자신의 영지를 아버지 헨리 2세가 막내 존에게 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형 리처드와 함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 스코틀랜드, 플랑드르, 불로뉴까지 헨리 2세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1174년까지 이어진 반란은 헨리 2세의 영토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나 헨리 2세의 군사력과 지역 영주들의 협력 덕분에 진압되었습니다. 헨리 2세는 반란을 진압한 뒤 반란을 충동질한 왕비 엘레오노르를 무려 16년 동안 1173년에서 1189년까지 성에 가두었습니다. 감히 국왕인 나를 몰아내려고 해. 그게 왕비가 할 일인가? 이 사건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폭군으로 여기고 증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란은 장남 헨리와 리처드가 어머니의 영지인 아키텐을 두고 싸움을 벌이면서 1181년에 시작되었고 1183년 6월에 장남 헨리가 갑자기 죽으면서 종결되었습니다. 1186년에 제프리마저 죽자 두 아들 리처드와 존만 남게 되어 상속 문제가 단순해지며 원만히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가 잉글랜드, 앙주, 노르만을 상속받게 되자 막내 존이 아키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막내 존을 편애했던 헨리 2세는 아키텐을 존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자신을 편애하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키텐에 대해 애착심이 강했던 리처드는 양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였고 아키텐은 어머니의 땅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야. 1189년 필리프 2세와 리처드는 손을 잡고
병든 헨리 2세를 공격했습니다. 헨리 2세는 자신의 고향인 르망이 불타는 것을 보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리처드와 필리프 2세의 연합군의 패배에 도망치던 헨리 2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 존마저 반란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기력이 다한 헨리 2세는 리처드를 후계자로 인정하고 필리프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렸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세상이 좋을 대로 하게 두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리처드가 리처드 1세로 잉글랜드 왕이 된 후 필리프 2세와 함께 제3차 십자군 원정을 떠납니다. 제3차 십자군은 베로니카,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도 원정에 참가하였지만 프리드리히 1세는 한 발 앞서 출발했다가 킬리키아에서 익사하고 맙니다. 리처드 1세는 필리프 2세와는 중간까지 동행하다가 분리한 후 시칠리아 섬에서 합류하였습니다. 원래 필리프는 리처드를 부추겨 헨리 2세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도왔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원정길에 오르자 리처드가 시칠리아와 키프로스를 정복하며 위세를 떨치는 모습에 필리프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1191년 아클에 성을 함락할 때 리처드는 화려한 무음으로 전 유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반면 병약하고 신중했던 필리프는 리처드의 그늘에 가려졌고 리처드가 오스트리아 공작 레오폴트 5세의 깃발을 내던지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이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프는 병이 났다는 핑계로 원정 도중 프랑스로 먼저 돌아와 버립니다. 이는 리처드가 없는 사이 그의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1192년 12월 리처드가 귀국길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로잡혀 뒤른슈타인 성에 유폐당하게 되자 존과 필리프는 리처드의 석방을 많이 늦추기 위해 하일리히와 교섭을 했지만 리처드와 하일리히 간의 교섭이 성립됨으로써 리처드는 1194년 2월에 풀려나게 됩니다. 십자군 원정 기간 동안 막내 존이 왕위 찬탈을 시도했으나 모우 엘레오노르가 저지했고 리처드 1세가 귀국한 후 프랑스 내에 있는 잉글랜드 영토도 잘 지켜냈습니다. 1199년 리처드 1세가 사망한 후 존이 즉위했는데 그는 프랑스 필리프 2세와의 영토 분쟁에서 패하며 대륙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존의 실정은 훗날 잉글랜드 군주들이 잃어버린 대륙 내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해 벌린 100년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존 왕은 필리프 2세와의 전쟁에서 연전연패하며 노르망디, 앙주 등 조상 대대의 영토를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핍왕 혹은 실지왕이라 불립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존 왕은 귀족들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봉건적 특권을 무시했습니다. 1214년 7월 27일 영토를 빼앗긴 잉글랜드의 존 왕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 오토 4세, 플랑드르 백작 등과 동맹을 맺고 프랑스 북부 부빈에서 필리프 2세를 양방향에서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 패배는 존 왕에게 군사적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찍었고 전쟁 비용으로 파산한 왕권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필리프 2세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사도적인 돌격과 강력한 보병대를 활용해 동맹군을 완파했습니다. 이 승리로 필리프 2세는 오기스트, 즉 존엄왕이라는 칭호를 확고히 했으며 프랑스 내 플랜테전의 가문의 세력을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부빈 전투는 오늘날 프랑스를 완성시킨 전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프랑스사에서 중요한 전투로 평가받으며 필리프 2세의 치세 중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자 서구 유럽의 판도를 바꾼 사건입니다. 부빈 전투의 패배로 권위를 잃은 존 왕은 귀족들의 압박에 의해 대원장인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국왕은 우리 귀족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아닌가?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세. 분노한 잉글랜드 귀족들이 런던을 점령하고 왕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존 왕은 템스강 변의 러니미드 초원에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귀족의 권리를 명시한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프 2세는 잉글랜드 왕가 플랜테저넷의 내분을 이용해 프랑스 내 왕령지를 3배 이상 넓혔습니다. 필리프 2세는 파리를 수도로 확립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다짐으로써 파편화된 봉건 국가였던 프랑스를 강력한 통일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정복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국왕의 직속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영주들의 권한을 억제하고 국왕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프랑스가 봉건 영주들의 연합체에서 국왕 중심의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닦았습니다. 여러분은 필리프 2세의 어떤 부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